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는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리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y는 유리식의 꼴로 나타내어지는 그런 함수를 유리함수라고 했고, 뭐 그래프 어떻게 그려보고, 뭐 대칭, 평행이동도 해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이제 뭐 우리가 유리수가 아닌 것을 이제 무리수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와는 좀 상반되는 함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무리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가 유리함수를 배울 때 먼저 유리식에 대해서 배우고 분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함수를 배웠잖아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를 배울 건데 무리함수 당연히 이 무리함수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무리식이라는 녀석부터 배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패턴으로 y는 무리식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함수를 갖다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무리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개념 136번을 보면 이제 무리식이 뭐냐? 자,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읽어서는 감이 안 오죠. 자, 일단 근호가 요 녀석이잖아요. 루트. 그러니까 루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식 중에서도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 자,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근호가 있는데 이 안에 예를 들어 2x-1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뭐 루트에 뭐 x의 제곱이다 뭐 조건이 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는 요 루트 x 제곱은 우리가 x라고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x라고 나타내진 이 식은 무리식이 아니죠. 근호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무리식이 아니고 다항식, 즉 유리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근호 안에 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무리식인 건 아니다. 이렇게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유리식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근호 안에 식이 있고 유리식으로 바꿀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식을 무리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무리식은 아무래도 근호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루트가 나오기 때문에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죠.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루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음수가 이렇게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허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허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이 덩어리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하면 실수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식이어도 근호 안에 있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실수가 됩니다. 실수가. 더불어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식이 분모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루트의 x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리식이 이렇게 분모에 있을 수도 있고 이 식 자체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랬을 때 당연히 분모는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분모는 그냥 무조건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기에 있는 식을 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여기는 요 녀석은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근호 안에 식이 있기 때문에 무리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뭐 플러스 1 같은 요런 숫자를 더해 줘봤자 어차피 뭐 큰 어떤 뭐 숫자의 어떤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식의 어떤 형태 변화가 없기 때문에 무리식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값이 실수가 되려면 가장 먼저 따져봐야 될 조건은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x-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식을 좀 변형해주면 조건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면 실수가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두 번째, 자 무리식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호 안에 식이 들어가 있는데 분모에 있을 수도 있어. 이럴 때 실수가 되려면 당연히 일단 근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더불어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도 만족해야 되죠.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호 안에 있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분모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두 조건을 만족하게 우리가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에 마찬가지입니다.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그런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1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볼게요. 자, 당연히 1번 보면은 요 안에 있는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요렇게. 자, 따라서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한마디로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조건은 x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무조건 일단 0보다 커야 됩니다. 3-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분모는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돼. 한마디로 3-x가 0이 되어서는 안 돼. 따라서 x는 3이 되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라는 그런 조건이 되겠죠. 따라서 실수가 되는 범위는 x가 3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무리식이 뭔지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 무리식이 실수의 값이 나오기 위해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배웠어요. 자, 우리가 무리식을 배우는 순간 할 수 있어야 되는 능력, 계산이겠죠. 우리가 다항식을 배웠을 때도 다항식을 배우는 순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뭐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마찬가지. 자, 무리식의 계산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무리식의 계산은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무리수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 뭐였냐면 루트 ab였죠. 뭐 요런 거, 이렇게 되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 그런 방법을 그대로 취하는데, 우리가 이제 무리라는 글자가 들어간 수든 식이든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선생님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유리화죠.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는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잊어버리지 않았죠? 아이고. 당연히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을 그대로 한 번 더 곱해주는 거죠. 솔직히 괄호 필요 없는데. 그럼 위에도 똑같이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써보면 당연히 루트 x 플러스 1과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하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루트 x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유리화를 통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무리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리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무리식의 적절한 변형.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어떤 x는 뭐 루트 y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의 식이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변형할 줄 알아야 되죠. 마이너스 1을 이항해가지고 x 플러스 1은 루트 y다 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얘도 제곱하고 얘도 제곱을 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y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만들 줄 아는 것. 그러니까 무리식을 적절하게 좌우로,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등식 잘 이용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였죠. a 플러스 뭐 루트 b랑,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a 플러스 b 루트 c랑 p 플러스 q 루트 c 뭐 이렇게 있을 때 요 a와 p가 같고 뭐 요 b랑 q가 같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했었잖아요. 이런 걸 항등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항등식을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를 좀 들어보면 뭐 전개를 해보는 거죠. 곱하면 2x 곱하면 루트 2x 곱하면 2y 루트 2 이렇게 곱하면 2y죠. 그럼 요 녀석 묶어주고 2x 플러스 2y, 그리고 요 녀석 묶어주면은 플러스에 x 플러스 2y 루트 2가 되겠죠. 요게 요 녀석하고 같다는 거죠. 마이너스 4 플러스 5 루트 2랑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으니까 2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4로 놓을 수 있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되니까 x 플러스 2y는 5라고 놓을 수 있어서 이 둘을 이용해 뭐 x값과 y값을 구하는 뭐 요러한 것들. 이렇게 근호가 있는 식은 항등식도 잘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던 건데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뭐 딱 보이죠? 요게 완전히 똑같죠, 그죠? 완전히 똑같고 얘도 똑같죠? 부호만 다르네요. 딱 봐도 합차죠. 앞에 것끼리 곱하고 그러면 x 플러스 2고, 그죠? 뒤에 것끼리 곱하고 x죠? 빼주면 되죠. 요걸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결과는 2다 라고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1 플러스 루트 x분의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을 더하는데,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통분이겠죠? 통분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를 곱하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x하고 1 마이너스 루트 x를 서로 곱하면 통분이 되겠고, 그러면 앞에 1에다가는 1 마이너스 루트 x를 곱해줘야 되고, 뒤에 1에다가는 1 플러스 루트 x를 곱해줘야죠. 요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밑에가 또 합차 공식이에요. 그죠?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x가 되고, 위에는 이렇게 없어지니까 2가 돼서 1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이런 우리가 뭐 해왔던 겁니다. 해왔던 걸 그대로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합차죠. 그러니까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x 플러스 1. 그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1. 근데 마이너스죠. 그죠? 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곱한다 해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봐도 됩니다. 더 이상 이런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없어지니까 x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죠. 통분 가야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곱해야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2와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서 뭔가 또 합차의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요 루트 x 마이너스 2에 루트 x 마이너스 2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겠고요. 근데 뒤에 있는 루트 x 플러스 2에는 또 루트 x 플러스 2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분모를 일단 합차 공식으로 곱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위에도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을 정리한다는 전개한다는 느낌으로 자, 앞에 거 제곱 x 그리고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 루트 x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4죠. 플러스 뒤에 것도 여기도 루트 x 제곱하면 x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4 루트 x 그 다음 플러스 4죠. 뭐 결과는 뻔합니다. 얘랑 사라지면서 그럼 x 마이너스 4분의 자 x 더하니까 2x 그 다음에 플러스 4 더하니까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x 마이너스 4분의 2x 플러스 8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2번 분모를 유리화. 유리화는 그냥 뭐 무조건 나온다고, 분모의 유리화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되죠.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유리화를 하는 방법 중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뭐 1 이런 거 유리화할 때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곱해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곱해주는 이런 형태로 유리화를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얘와 합차 공식이 될 수 있는 녀석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을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쭉 써봅시다. 자, 합차 공식은 바로 할게요.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x 플러스 1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x 마이너스 1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는 이런 형태고 그 다음에 위에는 자 계산을 해주면 그냥 뭐 이렇게 씁시다. 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자 밑에를 보니까 요 x랑 없어지고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여기다 그냥 여기다 쓸게요. 요게 이제 요 분모가 2가 되죠. 그럼 요 2랑 요 2가 또 약분될 거란 말이지. 따라서 루트에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에 x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3번 분모를 유리화하여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뭐 한번 똑같이 해봅시다. 자, 유리화 뭐 많이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뭐 풀어보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 한번 보면 자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의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에도 똑같이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자 앞에 것끼리 곱해주니까 x 플러스 1 뒤에 것끼리 곱해주니까 x 플러스 3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줘야 되겠고 자 분자는 그냥 둡시다. 뭔가 약분되길 기도하면서 두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 되면 뭐 그때 가서 하고 자 근데 이제 분모를 보니까 x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1 빼기 3이거든요. 따라서 마이너스 2죠. 분모가 계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랑 4랑 약분하면 요게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앞에 마이너스를 좀 없애주면
뭐 2 곱하기 루트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의 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줘도 좋고 뭐 또 이렇게 분배해서 써줘도 좋고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2번.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1 분의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 별거 없죠? 아이고. 별거 없죠? 똑같이 갑니다. 합차 공식. 자, 그러면 루트 x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데 요 모양, 요 밑에 있는 요 모양하고 요 모양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분자에도 곱해주는데 곱해주는 걸 굳이 쓸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요 녀석의 제곱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죠. 자, 정리해보면 분모는 앞에 것끼리 곱해주면 x, 뒤에 것끼리 곱해주면 액마일,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고. 자, 위에 거를 전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전개를 일단 안 할게요. 루트 x 플러스 루트의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대로 쓰고 여기 이제 x랑 여기가 없어지거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밑에 분모가 1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굳이 전개해서 앞에 거 제곱 x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서 2배 하면 2의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고 뭐 x 더해서 2x 플러스 뭐 2 루트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써줘도 상관없고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쓰는 게 더 깔끔해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뭐 객관식이면 원하는 모양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서술형이면 뭐 이렇게 쓰든 상관없고요. 여러분은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무리식에 대한 얘기를 해봤어요. 무리식 우리가 무리수를 배울 때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이나 뭐 하는 것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수 대신 식이 들어갔을 뿐이고 우리가 이제 무리식의 모양을 배웠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배울 건 요 무리 함수입니다. 무리 함수는 만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금요일 잘 버티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